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눈만 뜨면 TV로부터 버닝썬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버닝썬 사건이 우리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여기에 크게 휩쓸려서 마치 케이오스를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닝썬 사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노출이 되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김상교, 28살 내지 29살 된 김상교 씨가 이번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게 한 바로 장본인이었습니다. 지난번 3월 19일 날 경찰청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나타날 때 보통 이런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 얼굴 노출을 꺼립니다. 그런데 이 김상교 씨는 자기 얼굴을 찍어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의 공익 제보자다. 그리고 업소와 경찰의 비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런 자세로 나선 것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준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미술 감독 출신의 현재 광고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김상교 씨는 2018년 11월 24일 자신의 생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생일 축하를 받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버닝썬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이때 업소 내에서 끌려가는 여성이 있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소 관계자들과 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굉장히 업소란 것은 친절과 그리고 손님 보호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소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거칠었던 모양입니다. 이 김상교 씨가 한 2분 정도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고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김상교 씨가 직접 119에 11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죠.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후부터 상당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보통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을 보호를 하고 어떻게 이 사항을 잘 마무리를 져야 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업소와 상당히 밀착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신고한 김상교 씨를 계속해서 타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니까 넘어뜨려서 수갑도 채우고 그리고 지구대에 끌고 가서 뒷손으로 해서 2시간 반 동안이나 수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몸에 상처도 있고 이래서 119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했는데 119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후송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제지를 해서 119에도 후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김상교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상교 씨는 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애나라는 그런 중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 여성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한 그런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에서 이 여성이 이 업소의 MD라고 하죠. 요즘 보면 MD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업이사란 그런 뜻이 되겠죠. 마케팅 디렉터. 영업이사인데 이 여성이 이후에 김상교 씨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소 관계자 장모 씨라는 사람도 김상교 씨를 폭행 혐의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삼지구대 경찰도 김상교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해서 지금 김상교 씨는 모두 5건의 피고소인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게 큰 상대다 싶어서 물러서면 될 텐데 뚜렷이 맞섰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김상교 씨는 일종의 공익제보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최근에 김태호 수사관이라든지 신재민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로 많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김상교 씨는 용감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여러 사항들을 둘러봤겠죠. 여러 사항들을 체크하고 또 주변도 가보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 함께 조사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 조서가 역삼지구대 경찰 조서가 과장됐거나 대부분 거짓으로 꾸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업소 내에서 김상교 씨가 클럽 관계자들과 다툼을 벌인 것은 2분 정도였고 그리고 출두한 경찰에 대해서 어떤 조금 날카로운 소리를 한 것이 한 차례 정도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업소 내에서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차례 욕설과 아주 난폭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변 CCTV라든지 주변의 말을 청취한 결과 경찰의 말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담당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상교 씨가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버닝썬 이런 사건, 업소 내에서 마약이 횡행하고 그리고 성폭력 또 성추행 이런 등등이 그대로 수면 밑으로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김상교 씨의 이런 정언과 노력 또 자신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국민 차원에다가 올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계기가 돼서 이번 버닝썬 사건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상교 씨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상교 씨 28살, 29살 된 청년 정말 강직한 그런 모습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총장이라는 존재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총장 실제는 총경인지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인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으로서는 윤 총경이 경찰총장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정말 끝발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총경의 부인은 같은 경찰이었던 모양입니다. 계급도 경정, 무궁화가 3개입니다. 일선경찰서 과장 정도 되는 직책이죠. 그런데 이 부인이 지금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선경찰서 과장으로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급의 사람이 특히 여성 경찰이 말레이시아 주재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급발이 이 정도 세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인은 최종원으로부터 FT 아일랜드 최종원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공연 때 티켓도 받고 그리고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대표와 박한별 등등과 함께 같이 골프도 치고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성리의 여러 가지 의혹들,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상습 도박, 미국에서의 도박 등등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초가 됐다는 것. 이 밖에 정준영의 아주 정말 비열한 행동,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의 동영상을 자기 카톡에 올려서 또 퍼져나게 한 그런 모습들, 음주운전 사실 등등, 그리고 업소의 아주 나쁜 행동들, 마약 등등, 이런 등등을 비리를 한꺼번에 노정시킨 그런 사항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번 버닝썬 사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리와 그리고 유 대표, 오늘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신들이 정말 바보였다, 천치였다, 그리고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가 했던 카톡에서의 대화는 모두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누구트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여파가 컸습니까? 유탄이 컸습니까? 차태현, 이런 등등의 하차, 이런 것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 총경이 경찰총장으로서 청와대 행정관, 지금 정부 때 행정관으로서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래서 민정수석,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을 내려라. 이런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김상교 젊은이 큰일을 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는 또 없어져야 합니다. 업소, 큰 업소.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큰 악의 구렁텅이가 돼서 또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제가 계속 주장한 바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6명의 수사의 요원이 동원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능력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번에 또 추가로 많은 경찰 인력들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126명에서 152명으로 그렇게 수사 인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경찰 수사가 잠시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이대로 멈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 문재인이 크게 믿고 맡기고 있는 조국의 어떤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초기에,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골프를 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기강이 흐려져서 되겠습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바로 경찰과 검찰을 관장하는 그런 엄중한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계속해서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상황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고, 문재인은 역시 자기 편에게는 관대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대로 묻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맡아야 하는데 검찰도 지금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누굽니까? 그래서 형사 3부에 이 사건을 맡기는데 형사 3부의 경우 검사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류 보기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야당에서 조금 더 격상시켜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로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드루킹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수사를 맡겼더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정글은 흩어버리고 초등 수사는 미비하고 제대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역시 특검이 적용돼야 한다. 특검이 들어서서 아주 과감한, 실제 마약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청정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둘 경우에 곧 마약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마약도 필로폰이라든지 물뽕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마약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기자생활 할 때는 주로 필로폰을 상대로 취재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마약 종류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많은 마약이 물밀듯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신 것처럼 바로 MD가 애나라는 그런 여성이 바로 중국 여성 아닙니까? 중국에서 일종의 마약을 수입하는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중국 손님으로부터 얻은 마약을 한번 복용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자기 집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의 건강권, 마약으로부터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번 버닝썬 사건을 특검에 올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제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인 한국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등에서 종합해서 합동으로 특검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